안녕하세요, 떡볶이입니다. 예전에 떡볶이 메일로 이런 메일이 한 통 왔었는데요. 바로 요리 유튜버 맛팩토리님의 메일입니다. 청년다방 떡볶이 레시피를 만들었고 여러 번 만들어서 주변에 나눔을 했더니 맛이 똑같다고 하여 저의 의견과 후기를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청년다방 떡볶이는 사 먹어만 봤지 레시피를 찾아볼 생각도 직접 만들어볼 생각도 못했었는데 청년다방 떡볶이 레시피라 하니 왠지 신선하고 재미있는 소재가 될 것 같아 만드는 과정과 후기를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빠르게 청년다방 떡볶이 양념에 필요한 재료들을 먼저 소개하자면 사과, 양파, 소고기 다시다, 설탕, 물엿, 맛소금, 미원, 고운 고춧가루, 진간장, 미림, 마늘까지입니다. 저는 전자저울과 계량 스푼을 사용하여 정확한 용량을 측정하여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양파 100g입니다. 다음으로는 마늘 80g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간 크기 사과를 반쪽 넣어줘야 하는데 제가 준비한 사과는 주먹 크기 작은 사이즈라서 저는 사과 4분의 3개 분량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된 재료에 따라서 재량껏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미림 60ml입니다. 그리고 진간장 50ml입니다. 이렇게 진간장까지 계량해서 넣어주었으면 지금 이 재료들을 믹서기에 한 번에 넣고 갈아줍니다. 참고로 믹서기에서 잘 갈리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과나 양파, 마늘 등의 단단한 재료들은 잘게 잘라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료들이 곱게 갈렸으면 이 즙을 웍이나 냄비에 넣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믹서기를 보시면 통에 즙이 많이 묻어있잖아요. 물 80ml를 넣고 잘 헹군 다음에 같이 끓여주시면 됩니다. 맛팩토리님께서는 이렇게 자그마한 물 용량까지도 정확하게 계량해서 알려주시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 즙이 끓기 시작하니까 스튜디오 전체에 양파와 마늘 매운내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아, 너무 매워. 눈물 나 진짜. 이거 꽤 맵다. 진짜 양파 썰 때보다 눈이 더 따가웠어요. 가정에서 따라하실 분들은 꼭 환기하시면서 끓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양파, 마늘의 알싸한 향이 없어지면 불을 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방 전체에 냄새가 배어서 이게 언제쯤 없어지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불로 한 10분 정도 끓인 후에 불을 꺼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먼저 물엿 400ml입니다. 저는 이번에 레시피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면서 주요 재료의 분량만 대충 보고는 이번에는 설탕이 별로 안 들어가네 했는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설탕 대신 물엿이 완전 폭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물엿이 부족해요. 저 진짜 많이 부었거든요. 물엿 400ml라면 우리 평소 먹는 생수병 사이즈가 500ml니까 거의 생수병 한 통 가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다음은 미원 4분의 1티스푼입니다. 예상보다 미원량이 너무 적어서 미원이 이렇게 적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다음으로 들어가는 맛소금 양이 꽤 많더라고요. 맛소금은 미원 섞인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소금은 5와 2분의 1티스푼 넣어주세요. 재료를 넣은 뒤에는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시고요. 이번에도 역시 절대 빠질 수 없는 조미료 소고기 다시다 2티스푼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설탕 3테이블스푼입니다. 앞에서 물엿을 그렇게 들이부었음에도 그동안 신전떡볶이, 엽기떡볶이 레시피 만들 때 막 설탕을 20스푼씩 넣었던 기억 때문인지 딱 3번만 넣으니까 왠지 덜 넣은 것 같고 좀 아쉽더라고요. 다음으로는 활용점정 고춧가루 75g입니다. 고춧가루는 체에 걸러서 내려주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해야 장을 만들었을 때 덩어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귀찮은 것 같아. 저는 채 고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나중에 봤더니 채 중앙 부분이 살짝 양념이 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옆쪽으로만 걸러진 덕분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양념이 닿지 않도록 물기가 없도록 주의해서 진행하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고생합니다. 여기서 잠깐! 짜잔! 여러분, 이번에 떡볶이 채널에서 예쁘고 귀여운 굿즈를 제작했습니다. 와! 먼저 저희 채템부터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대왕 떡볶이 쿠션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즘 저는 이거를 애착 인형처럼 아주 끼고 살고 있는데요. 잘 때 베개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 바디필로우처럼 꼭 껴안고 자기도 하고 소파에 앉을 때도 꼭 등받이로 받치고 앉고 여기저기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이템은 짜잔! 바로 앞치마입니다. 제가 이 제품 이름을 떡볶이 흘리지 마로 지어봤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흰 옷 입고 떡볶이 먹으면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 만들 때나 먹을 때 입어주면 센스 만점인 그런 아이템입니다. 블랙 컬러의 포인트로 떡볶이 캐릭터와 떡볶이 필수 토핑들을 넣어봤는데 뭔가 시크하면서도 큐트하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한 제품은 짜잔! 떡볶이 폰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강렬한 레드 컬러에 무심하게 툭 하고 놓인 이 큐티 포착한 떡볶이 한 꼬치가 포인트인데요. 근데 살짝 단점이 있다면 이 빨강색이 식욕을 돋우는 컬러라서 그런지 뭔가 볼 때마다 배고픈 것 같고 자연스레 떡볶이 먹고 싶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으니 더보기란에 기재해둔 떡볶이 샵에 많이 놀러오세요. 그리고 떡볶이 쿠션은 딱 98개만 주문 제작했기 때문에 한정 판매로 진행됩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안녕!
무튼 이렇게 고춧가루까지 넣고 잘 섞어주시면 양념장 만들기는 완성입니다. 저는 양념장을 식혀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볼에 옮겨 담았고요. 새빨간 빛깔이 영롱하니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잠시 식혀두고 대략 30-40분 정도 지난 후에 떡볶이 조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청년다방의 대표 메뉴 차돌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차돌박이부터 구워주는데요. 저는 한우 차돌박이로 300g 준비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잠깐 청년다방에서 알바할 때 봤던 실제 경험으로는 차돌 굽기 전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입혀서 굽는데 맛팩토리님은 코팅팬에서 기름 없이 바로 구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맛팩토리님의 레시피와 동일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불맛을 내기 위해 PD님의 도움을 받아서 토치로 직화를 더해주었어요. 잘 구워진 고기는 잠깐 그릇에 옮겨주고 바로 떡볶이 조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넓은 냄비나 팬에 물 750ml를 넣고 만들어둔 소스는 종이컵 기준 1과 3분의 1컵 넣어줍니다. 소스를 잘 풀어주고 다음으로는 재료들을 넣어볼 건데요. 청년다방 떡볶이의 트레이드마크가 바로 기다란 밀떡이죠. 맛팩토리님은 일반 누들떡을 사용하셨지만 저는 청년다방 떡볶이와 싱크로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같은 밀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한 장 분량 정도 넣어주시고 양파도 4분의 1쪽 정도, 그리고 당근도 약간, 마지막으로 어묵까지 넣고 센 불에서 팔팔 끓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떡볶이가 한번 끓어올랐을 때 너무 궁금한 마음에 중간 시식을 해보았는데요. 아직 완전히 끓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청년다방과의 싱크로율을 말하긴 애매하지만 맛 자체는 꽤 좋더라고요. 근데 간이 꽤나 싱거운 정도라서 더 졸인다고 해도 맛이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청년다방 떡볶이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념 맛이 꽤 자극적인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높은 싱크로율을 위해서 제 의미대로 양념장을 60ml 정도 더 추가해서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떡볶이가 한 번 더 끓어올랐을 때 라면사리 반 개를 넣어주었고 이때부터는 불을 중불로 줄여서 졸여주었습니다. 한 6분 정도 더 끓여주니 어느 정도 다 익어서 불을 껐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물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어쨌든 더 이상 끓이면 재료들이 너무 불기 때문에 파채를 올려서 데코를 더하고 미리 구워둔 차돌박이 그리고 메추리알을 대신한 계란까지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어떤가요? 비주얼은 꽤나 그럴싸하지 않나요? 참고로 청년다방 떡볶이에는 튀김만두가 기본 구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집에 튀김만두 있으신 분들은 튀김만두까지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는 세팅을 해봤고요. 실제 청년다방 차돌떡볶이와 버터갈릭 감자튀김까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맛팩토리님의 레시피로 만든 떡볶이를 먹기 전에 실제 청년다방 떡볶이부터 먹어봤습니다. 청년다방 떡볶이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단맛이 매우 강한 편이잖아요. 역시나 톡 쏘나 단맛이 느껴지고 은근한 감칠맛이 입안에 머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고기를 먹지 않았음에도 떡볶이 전체에 마치 숯불고기 같은 맛과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보시면 실제 차돌박이와 달리 비주얼은 불고기 같은 느낌이 강하죠. 맛도 차돌박이의 기름진 맛보다는 기본적으로 고기에 약간의 양념이 되어 있어 고기 외에 맛과 간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역시나 정말 맛있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맛팩토리님 버전의 청년다방 떡볶이도 먹어봤습니다. 저는 먹자마자 두 떡볶이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두 떡볶이 모두 물엿 특유의 톡 쏘는 단맛이 강하고 도드라진다는 특징이 있지만 맛팩토리님의 떡볶이는 끝맛의 감칠맛들이 매우 다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청년다방 떡볶이도 감칠맛이 매우 강한 편인데 쉽게 말하자면 청년다방 떡볶이가 단맛 90에 감칠맛 10 정도라면 맛팩토리님 떡볶이는 단맛 70에 감칠맛 30 정도인 느낌입니다. 보통 청년다방 떡볶이는 단맛이 강해서 젊은 층을 좋아하지만 어른들 입맛에는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편인데 오히려 맛팩토리님의 레시피는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의 입맛을 더욱 사로잡기에 좋은 맛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래서 청년다방 떡볶이와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50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청년다방의 특징은 이때 좀 더 건강하게 순화된 맛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맛팩토리님의 이 레시피가 청년다방 떡볶이와의 싱크로율을 떠나서 이 자체만으로 정말 맛있더라고요. 국물이 많고 감칠맛의 비율이 높아 일반 떡볶이보다는 전골 같은 느낌이 더 강했고 차돌의 진한 고소한 맛과 향이 떡볶이 전체에 퍼져 있어서 더욱 고급스러운 떡볶이 요리를 먹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맛팩토리님 레시피는 양념장이 충분히 숙성되지 않아서인지 아직 양념에 들어간 재료들이 잘 융합되지 않았더라고요. 간장이나 마늘, 양파 등 각각 재료의 맛이 하나하나 느껴졌기 때문에 이 레시피를 따라서 만들어 보실 분들은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두시고 하루쯤 숙성시킨 후에 드신다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떡볶이 조리 시에는 물과 양념의 분량은 제시된 레시피보다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가감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맛팩토리님의 청년다방 레시피를 만들어서 먹어보고 리뷰까지 해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맛팩토리님 채널에도 놀러가서 다양한 요리 영상, 레시피 많이 참고하셔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